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의 민상원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 한 달 정도 전공 미리 보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의 목차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영 인사 말씀드리고 2월 말하고 3월 초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우리 학과가 과연 여러분의 미래 설계의 플랫폼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생활을 여러분이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영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에 입학하심을 축하합니다. 어,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는요, 광운대학교 전통입니다. 여러분의 이 광운대학교를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전자공학과, 유선통신공학과, 그냥 통신공학과, 무선통신공학과, 그 다음에 응용전자공학과 이 네 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응용전자공학과는 컴퓨터 공학과로 발전을 했고요. 전자과는 지금의 전자과고요. 그다음에 통신과하고 무선통신공학과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전자통신공학과가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전자공학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과거에는 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뭐 40년대, 50년대 이 전자공학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M, FM, TV 방송 그 당시에 그것이 거의 주 내용이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영화에서 봤던 모르스 부호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전자공학의 대부분의 내용이 통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전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이 된 거지만 영역이 넓어진 거죠. 통신이 전자공학의 거의 8, 90%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설립자이신 조강훈 선생님께서는 광운대학교가 어떤 걸 기초로 해야 됐을까 했을 때 통신을 기초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뭐지? 전자공학이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전자공학, 통신공학과, 무선통신공학과, 응용전자공학과로 시작을 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어, 학과입니다. 그리고 광운대학교가 맨 처음엔 뭐 2년제, 그 다음에 그냥 단과대학 했다가 83년도에 87년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태의 여러 단과대 형태가 발전을 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광운대학교의 중심은 통신공학과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저희 학교 오시게 대한 과정을 제가 잠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20세 여기 이제 대학 들어오기 전. 그다음에 뭐 인생에서 뭐 회사 사회생활 진출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이제 결혼하고 뭐 이런에 대한 과정을 쭉 거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살아온 과정 자체가 똑같은 방법으로 전부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죠. 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살다 오는데 어떤 친구는 바로 고3에서 바로 대학을 온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재수 한번 하고 나서 대학을 온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대학을 오고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하다가 근데 우리 광운대학교 전통과로 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난 광운대학교 내 능력에는 조금 광운대학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왔지.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학교로 가야 되는데 나 이 광운대학교 나 운이 없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수능이 어때 가지고 뭐 혹은 입시에 대한 지원을 잘못해서 혹은 나는 진짜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는 성적이었는데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수능 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학에 대한 관문을 한번 통과했죠. 근데 여기에 대한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백과사전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고3 끝나거나 혹은 수능 전날에 여러분의 학습에 대한 지식 정도가 아주 피크가 됐었던 때죠. 그러니까 백과사전 이것저것 다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내 능력 혹은 내 적성, 내 미래에 관계없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일단락이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목표로 하는 학과를 들어온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실망한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 이제 답습할 거냐.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인생의 전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새롭게 시작하는 포인트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백과사전식 교육은 아니다. 내 적성 혹은 내 전공을 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능력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것을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느 경우는 뭐 그냥 나는 기업을 직장 혹은 나는 사업, 나는 창업에 대한 걸 목표로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것을 언제 세우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다시 또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이제 새롭게 대학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새 출발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가 3월 첫 주입니다. 아마 어, 그 오리엔테이션 야외 밖에서 하는 학생회가 주최하는 데를 이제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보통 저희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배움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이제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강의를 이제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학 강의 첫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1학년 1학기 강의 신청도 해가지고 이제 이 과목을 여러분이 수강하게 됐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과목들도 이제 수강을 했을 겁니다. 좀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하죠.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교실에 가만히 있으면은 선생님이 다 수업을 다 하고 그냥 가시고 다른 선생님 오셔가지고 또 다른 과목 해주시고 그냥 우리들끼리 다 모여 있으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선생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대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은 100%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숙사를 가고 싶었었는데 기숙사에 대한 거 뭐 내일 하지 모레 해야지 언젠가 누가 해주겠지 부모님이 나 대신 해주겠지 뭐 내 친구가 나한테 연락해주겠지 막 놓쳤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 강의 신청을 하는데 강의 신청을 딱 했는데 뭘 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리부정하다 보니까 시간표가 최악의 시간표를 한번 예를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짠 거를 알려 주더라고요. 우리 수업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9시에 아주 아침 일찍 오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1교시에 맨 처음에 과목 하나 딱 듣고 중간에 공강이 쭉 있고 끝날 시간에 4시 30분에 수업이 딱 또 하나 있고 그럼 이 시간에 뭐 하지? 그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캠퍼스 내에서 혹은 동아리라든가 도서관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간표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여러분 딱 지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대학 생활 딱 일주 해봤지만 누가 나 대신 해주는 게 없다. 모든 거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내가 모든 걸 직접 해야 된다.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게 대학 생활을 즐기게 되면 대학이 아주 즐거운 놀이터가 될 겁니다. 대학에 오면서 나 오늘 내 친구들하고 혹은 동아리 도서관 가서 내 재밌는 하루를 보내야지라고 나서 우리 학교를 여러분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교 왔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야지만 우리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수들도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생활했던 패턴하고는 다른 형태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판단하고 직접 알아보고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연 우리 대학이 우리 학과가 내 미래 설계에 과연 좋은 역할을 할지 그거에 대한 내 미래의 여기 설계에 대한 것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적성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적성이 우리 과하고 맞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내 적성은 안 맞아. 성적에 맞춰서 할 수 없이 왔어. 내 적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적성하고 우리 학과에 대한 거를 놓고 나서 봤을 때 일단 우리 학과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재미나이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형태가 우리 학과가 객관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과 같은 어떤 학과이야?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는 전자공학 요람이라는 광운대 전자정보공과대학 내에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신호 처리에 특화된 핵심 학과입니다. 이 전자공학의 요람이라기보다는 통신의 요람이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입니다. ICT 산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광운대학교의 전자통신공학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ICT를 주도하는 나라잖아요.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전부 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앞서 나가면서 리딩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에 대한 기술을 교육하고 그런 인력 양성 배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무 중심의 단단한 커리큘럼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나요? 그래서 기초과목, 회로, 디지털, 물리전 2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심화 과정으로 3, 4학년 때 이런 과목을 배우고요. 학과의 특징 및 장점에 전통의 광운전자, 전자교육 최초 한 대학이고요.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이 동문회도 참 방문하거나 혹은 제가 동문회장님을 한번 모시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마지막에는 우리 광운대학교에 대한 동문으로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 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자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이 캡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스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캡을 씌워가지고 마지막에 종합 설계라는 거예요. 그건 좀 비유적으로 조금 적절하진 않겠지만은 들어올 때는 이게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돌 형태. 자, 나 능력도 잘 모르는. 근데 거기다가 캡을 씌워서 제대로 된 인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스톤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든 용어로서 종합 설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인프라, 비마관, 찬빛관, 화도관 등의 위치하고 강의실을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 인터넷, 유무선 통신 시스템, 다양한 연구실에 학부생 연구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대기업 IT 반도체. 요즘 반도체가 이제 핫하니까 여러분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가긴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걸 그럼 전도 통신과니까 안 다루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반도체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 연구소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재미나이가 객관적으로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와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들 쭉 지도하면서 느끼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나는 내 적성이 우리 학과하고 안 맞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1학년에는 교양밖에 배우질 않습니다. 2학년 때도 공학 기초에 대한 과목을 배워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정도 돼야지만, 전공이 뭔지를 배워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적성이 안 맞다는 거에 대한 학생들의 불평을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문과에 대한 특성, 이과에 대한 특성을 자기가 갖고 있다. 그 적성에 맞춰가지고 난 학과를 선택을 했어야만 됐다. 근데 안 됐다. 그러면은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이 학교를 내가 계속해서 다닐 건가 말 건가? 이 학과를 계속해서 다닐까? 전과를 할까 말까? 이런 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미래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닐까, 이 학과를 다닐까에 대한 판단을 언제 하냐면은 뭐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게 되면 3월 첫 주에 다 결정을 합니다. 3월 첫 주 딱 다니고 난 다음에 아, 여기 계속해서 다녀야 되겠다.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 결정을 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뒤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과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하셔도 되는데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데가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학과가 상당히 많이 나누어져 있죠. 전자공학이 있고요. 전자통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파도 있고요. 뭐 재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특성학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로봇에 대한 것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학과가 쭉 나눠져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블 E로 표현해요. 더블 E. 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아, 그러고 보니 전기과도 있군요. 저희가 또 전기과, 전기과. 이과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이과는 사실 더블 E라고 하는 과에서 전부 다 파생된 학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거의 2학년, 3학년 과목은 다 필수 과목으로 코어 과목들이고요. 나머지 내용을 갖고 나서 내가 가전, 반도체, 통신, 재료, 전기 쪽으로 나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조금 요즘은 시대적으로 한 3학년 일부 과목, 가구나 4학년 과목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과에 대한 우리 광운대학교의 전자정보공학부라고 하는 전자정보공과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이게 약간의 다른 데하고 보게 되면은 겹치거나 좀 특화되어 있거나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중에 통신에 대한 관련 과목을 조금 많이 다루고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파라든가 혹은 뭐 반도체라든가 재료 쪽, 뭐 로보틱스에 대한 거를 못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에서 학부의 전공이랑 맞춰가지고, 학부 전공이랑 해가지고, 내가 그 사회에서 활동할 때 이거에 대한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통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한 30%밖에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과에 가서 무슨 내용을 배우나 실은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광운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전자나 통신이 특화되어 있고 강한 대학이다. 그럼 내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본 배양을 하기에는 충분한 환경이 돼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학과마다 벽이 좀 있어갖고 A라는 학과 들어오게 되면 다른 과를 못 가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것저것 많이 이동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배우는 과목도 꼭 전과 아니어도 내가 이 과목 저 과목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과는 통신에 대한 과목을 되게 강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산업 영역에서 놓고 나서 보면은 통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아주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통신에 대한 것이 전체 영역에 그냥 인프라 기술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통신을 기본으로 알면서 다른 거를 하셔야 되는 거야. 다른 거를. 다른 거를.
그러면 여기 중에서는 우리 전기 전자 분야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반도체에 대한 것도 하시는 거고요. 혹은 아니면 나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난 경영 쪽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난 이거 관련해서 건축 쪽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혀 다른 뭐 생물학 쪽 관련된 것도 하실 수가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융합 시대, 통합 시대에 여러분이 필요한 인력 중에 융합에 필요한 기술 중에 나는 통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무기를 들고 사회에 진출을 하실 수가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통신하니까 우리는 통신만 가리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신이라는 하나의 큰 무기를 여러분들한테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큰 무기를 하나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꿈이라든가 미래의 설계를 여러분이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내 미래와 꿈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과의 교과목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과연 내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가도 통신에 대한 걸 기본으로 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5G,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6G나 7G 시대에서 활동하게 될 텐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교육도 배우고요. 여기에 필요한 AI 기술도 우리 학과에서 다루고요. 여기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스킬,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전공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 학과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학과가 여러분 미래의 설계에 플랫폼 역할을 하느냐? 저희 교수들은 전부 다 여러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다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광운대학교 전통과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같이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랑 지난주 만나가지고 같이 어, 미리 배움터도 갔다 오고 여러분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선배님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문제 해결을 해봤던 것을 1년, 2년 전에 혹은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는 3, 4년 전에 혹은 미리 인생에 대한 경험도 있긴 하지만 학교에 대한 생활에 대한 도움도 이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수님들 중에서 학과의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과의 지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학과의 지도 교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 교수님들 계시고 지도 교수님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는 언제든지 늘 환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과를 대표하는 우리 학과장님. 그다음에 학장님, 그다음에 총장님. 근데 학장님, 총장님까지는 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직접 호흡하고 스킨십 할 사람들은 바로 지도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학과 교수님, 이제 학과장님 정도가 여러분들하고 스킨십을 할 거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학과 사무원 선생님 찾아가서 받거나 혹은 우리 조교 혹은 선배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고민 사항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 학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 취업, 진로에 대한 것을 안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많은 사항에 대한 걸 어디를 또 보시면 되냐면은 포인트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제가 음, 어디 갔는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저도 좀 당혹스럽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광운대학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 행정본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거는 장학금일 가능성 있죠.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그래서 학생 복지팀에 가가지고 그러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이 만약에 교환학생을 간다. 그럼 이제 홍보팀, 국제교류팀, 국계처에 여러 팀이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에 보면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많이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또 저희 교육혁신원이라고 저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원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교수법, 그냥 배우는 거란가 교수님들도 배우지만 학생들에 대한 것도 여기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여러 가지 뭐 학위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교육에 대한 어 이러닝 매체 이러닝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하고 있고 무크 사업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웹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서 그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이렇게 갖다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학교에 와가지고 실망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만족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광운대학교가 캠퍼스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최고의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만 캠퍼스는 작지만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상당히 탄탄한 대학이고요. 전자통신공학과는 그런 맥락에서 더욱더 우수한 학과입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나이 60대 된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대기업의 임원이라든가 혹은 관 쪽에 이렇게 관직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통신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통신과 그 당시에는 인원이 또 많았었어요. 전자과보다 통신과하고 무선통신과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합쳐놓으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이 진출해가지고 이것저것 좋은 실적을 낸 게 좀 많았었죠. 자,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환영을 하고요. 제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이 전공 미리 보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운영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3월 한 달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정해지면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교육과정, 교과과정, 졸업기준, 그 다음에 우리 학생회, 동아리, 그 다음에 학과 소모임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법, 심리상담, 도서관 이용 안내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국내외 대학이나 학점 교류라든가 뭐 필요하면 ROTC에 대한 사항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일환용이긴 하지만 제가 AI하고 사이버 시큐리티를 셀프 러닝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셀프 스타디를 하는 거고요. 코스 자체는 6시간짜리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시간 정도이긴 한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임의의 시간 동안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었구나, 바뀌고 있구나에 대한 거를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넷아카드닷컴이라고
글로벌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영어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간단하게 맛보기 학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배하고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하고 우리 신입생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필요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혹은 뭐 필요하면은 어 이 과정이랑 무관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멘토 멘티에 대한 걸 운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학과에 입학한 거를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요람의 역할을 우리 교수들은 할 겁니다. 우리 대학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이거에 대한 것을 노력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를 인류 대학의 인류학과로 만드는 것은 대학이나 교수가 아닙니다. 바로 졸업생입니다. 바로 신입생인 여러분들이 다음 차례가 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입학을 다시 한번 전자통신공학과에 입학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전부 다 지원할 겁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